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료의 표현에 대한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십진수 이야기까지를 했는데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진수와 십진수 사이에 변환에 대해서 되게 어려운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다시 한번 다시 한번이죠. 그 십진수와 이진수 사이의 변환 관계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옛날에 이런 걸 해보셨죠? 11을 이진수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2로 일단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나누기 몫이 5가 되고 나머지가 1이 되죠. 그죠? 1이 되고 그 다음 다시 또 얘를 또 2로 한번 나눠봅니다. 소수까지 나누지 말고요. 자연수까지 나눕니다. 2는 4 몫이 나누기가 몫이 2가 되고 나머지 1이 나옵니다. 다시 얘를 갖다가 한 번 더 2로 나누게 됩니다. 1은 2 나머지 0이 되어서 십진수 11은 이진수 1011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진수에 여러분 1011이 있습니다. 그래서 1011이 있어서 봅시다. 1 곱하기 2의 0제곱 더하기 1 곱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1 곱하기 2의 세제곱. 이것이 지금 1, 0, 1, 1에 해당되겠습니다. 0 곱하기 2의 2제곱은 0에 대해서 날아갔으니까 이것이 사실은 11인데 얘를 2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2로 나누게 되면은 얘는 1 곱하기 2의 2제곱이 되고 얘는 1 곱하기 2의 0제곱이 되고 얘는 지금 나눠버리니까 나머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1. 다시 얘를 또 2로 나눕니다. 2를 나누면 1 곱하기 2의 1제곱이 되고 얘를 또 나눠보니까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 0.5죠. 그죠? 나머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1. 그 다음 다시 2를 한번 나눠보니까 1 곱하기 2의 0제곱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현재 나머지가 없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그죠? 아무것도 없고 다시 얘를 2로 한번 나눠봅니다. 2 곱하면 2로 나누면 여기가 2의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1 그죠? 1을 나누게 되니까 사실은 얘가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1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요렇게 십진수를 이렇게 나누는 건데 사실 11을 나눠보니까 요 1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5를 나눠보니까 여기 5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또 1이 떨어지고 요를 가서 결국은 여기 있던 1, 0, 1, 1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1, 0,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서 끝났네요. 그래서 여기서 끝났는데 1, 0, 1, 1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십진수를 가지고 이진수를 뽑으라 할 때 이런 식의 계산을 이와 같은 계산을 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진수 이런 식으로 한다는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고요. 다시 한번 또 조금 본론 들어가서 이진수를 조금 우리가 안 다치고 다음과 같이 춤을 추는 사람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합니다. 근데 한 동작에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 때 팔과 다리 하나만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은 여기 가만히 보면 요렇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요렇게 되어 있거나 맞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 팔은 요렇게 굽어 있거나 아니면 펴거나 두 개입니다. 왼쪽 다리를 보니까 이렇게 굽거나 펴거나 아니면 오른쪽 다리를 보니까 오른쪽 다리는 일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문제가 뭐 어려워가지고 대학생만 풀 수 있는 대학생 수준의 문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든데 우리는 이러지 말고 이제 이진수를 배웠으니까 이진수를 활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것이죠. 그래서 지금 만일에 우리가 팔을 펴면 1,
8을 굽히면 0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한번 해보자면 8과 달리 무릅니다. 요 지금 현재 이 8을 갖다가 굽혔으니까 0, 요거 굽혔으니까 0, 요거 굽혔으니까 0이고 요거 다리 폈으니까 1로 나타냅시다. 그래서 요거는 이 친구는 0, 0, 0,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거는 폈으니까 1, 굽혔으니까 0. 마찬가지로 여기 폈다 그죠? 1, 1이다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0, 1, 0, 1,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이 친구는 같은 원리로 0, 1, 1, 1. 이 친구는 1, 1, 0, 1. 이 친구는 0, 1, 0, 1. 이 친구는 1, 1, 1, 1. 이 친구는 1, 0, 0, 1. 이 친구는 한번 봅시다. 0, 0, 1, 1입니다. 여기서 하나씩만 우리가 이진수로 표현하는 여기서 한 개씩만 변한 쪽으로 갈 수 있느냐, 한 개씩 숫자 하나씩만 변하면서 찾을 수 있느냐를 찾아서 넣어주는 것이 이제 이진수에서 한 비트만 변하는 것을 찾는 것이 이제 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 친구 0001과 이 친구는 다른 게 많네요. 이 친구도 많고요. 보다 보니까 이 친구 하나가 지금 박혀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는 1001을 씁시다. 1001. 실제로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친구와 이 친구는 팔 하나 차이가 납니다. 그죠? 이쪽 팔이 하나 착 펴졌네요. 굽히겠다가. 그 다음에 1001과 차이가 하나 나는 거, 이 친구가 있네요. 1001과 여기 하나가 차이 납니다. 요걸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다. 1011. 실제로 이 친구와 1011 이 친구는 뭐가 차이 나죠? 이 왼쪽 다리를 굽혔네요. 왼쪽 다리를 굽혔습니다. 펴고 있고 1011이죠 지금. 요거 펴고 있고 굽혔습니다. 이렇게 찾아 나가면서 이진수를 표현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뭐 유사한 문제입니다. 역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몇 개의 장면이 섞였는데 역시 하나씩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한번 봅시다. 키가 작은 놈이 있고 키가 큰 놈이 있고, 그죠? 그 다음 눈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염의 변화가 펴진 친구가 있고, 이건 펴졌네요. 보다 보니까 굽은 친구가 있네요. 이렇게 수염, 귀 작다가 크다가. 또 보면은 코가 삼각형이 있고 원형이 있네요. 코 동그라미 코가 있고 삼각형 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훑어보다 보니까 이빨, 이 합시다. 이가 두 개인 친구가 있고 이가 세 개인 친구가 있네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또다시 우리가 이쪽은 0, 이쪽은 1로 합시다. 그러면 이 친구 귀가 작으니까 0, 그리고 수염을 볼까요? 수염이 펴져 있으니까 0, 그리고 코를 봅시다. 코는 큽니다. 그죠? 1, 그리고 이빨은 두 개입니다. 0, 그럼 00, 1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0, 수염이 펴져 있으니까 0, 코가 세모이니까 세모는 1로 하기로 했죠. 1, 이빨이 3개입니다. 이빨이 3개일 때는 1로 하기로 했죠. 1. 이 친구하고 딱 하나, 00, 10이 들어가면 되네요. 00, 1 들어가면 되네요. 우연히 그렇게 됐나 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 친구 0, 요거 1, 요거 0,
요거 1. 이 친구는 0, 1, 0, 1. 이 친구는 0 폈으니까 1, 코가 작으니까 0, 이빨이 3개니까 1. 이 친구 왜 똑같죠? 0, 1, 0, 1. 0, 수염이 펴면, 수염이 펴질 때 0입니다. 0. 0, 0, 1, 0, 0, 0, 1. 자, 요거는 귀가 크니까 1. 수염이 굽었으니까 1. 코가 작으니까 0. 이빨이 3개니까 1. 이 친구는 같은 원리로 0 폈으니까 0입니다. 코가 크니까 1. 코가 세모니까 1. 1.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한번 봅시다. 0, 0, 0, 1.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채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대충 여기가 지금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두 개가 바뀐다. 그죠? 안 되겠고요.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한 개가 바뀌네요. 0, 0, 0, 1. 0, 0, 0, 1에서 0, 0, 1, 1 말고 하나만 바뀐 게 있을까요? 0, 1, 0, 1. 이거 하나 바뀌었네요. 그죠? 0, 1, 0, 1에서 0, 1, 0, 1에서 하나 바꾸는 거 0, 1, 0, 1, 0, 1, 0, 1, 0, 1, 0, 1. 이 뭔가 애매한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진수를 지금 배웠고요. 이제 수를 갖다가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죠? 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제 배웠고, 이 이진수가 있는데, 이 문자를 갖다가 지금부터 한번 좀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문자를 컴퓨터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에 친구가 지금 들어갔는데, 이 친구는 외부에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이 친구한테 이 백화점에 있는 친구가 뭔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전화를 쓸 수 있는 상황이고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나 봐요. 남들 눈치 못 채게 이 빌딩에 있는 트리에 불을 이렇게 켰습니다. 불을 이렇게 켜서 이 친구한테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와 이 친구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친구가 안에 있는 친구가 나한테 뭔가를 지금 보내고자 하는구나. 그걸 보고 얘를 이인수로 해석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0, 요게 2, 요게 4, 8, 16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2의 0성, 1의 자리입니다. 2의 1성, 2의 2성, 2의 3성, 2의 4성. 맞죠? 그죠? 그래서 얘를 지금 읽어보니까 얘는 8입니다. 8. 0, 0, 0, 1. 얘는 1 더하기 4에서 5가 됩니다. 5. 얘는 여기가 4고 0, 2, 4, 8. 4, 8을 더하니까 12가 되고요. 0, 2, 4, 8, 16. 요 16이 됩니다. 이진수로. 요건 이진수로 0이고요. 요거는 이진수로 1, 0, 0, 1. 9가 됩니다. 그죠? 1, 1, 0, 1. 요게 4고 8이고 요게 1이니까 13이 되고요. 0이 되고 1, 0, 1, 0, 0. 1, 2, 4, 8, 16, 20입니다. 그죠? 1, 2, 4, 8, 16, 18이 되고요. 18. 요건 1입니다. 1, 2, 4, 8, 16. 16이죠. 16. 요거는 16이 되고요.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죠. 요거는 5입니다. 1, 2, 4. 1, 0, 1이고요.
10이라서 5가 되고 100이라서 000 아니지 2의 자리, 4의 자리로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안에 있는 친구가 이 코드표를 참조를 해서 이와 같은 숫자를 보냈습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8, 8, H입니다. H. 그 다음 5, 2, 12, L, 16, P. 헬퍼입니다. 헬퍼. 한 칸 띄웠고요. 9, I, 13, M, IM. 한 칸 띄었습니다. IM. 20. 20이 뭡니까? T. 18이 뭘까요? R. TR. 그 다음에 1. A. 16이 두 개가 있습니다. 16은 P. 5. 2. 4. D. 결국 이 친구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help. IM. 트랩드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던 겁니다. 트랩은 함정이죠, 그죠? 함정. 그래서 트랩에 빠졌다. 이런 식의 내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도 보면 여기 비트가 쫙 있을 때 비트 시퀀스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다면 이 친구처럼,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방이 있을 때 얘를 어떻게 문자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는 이 테이블만 공유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진수로서 문자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자. 정확하게 이진수라기보다는 이진수에 해당하는 비트의 열로 문자를 나타내는 방법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컴퓨터가 만들어진 초기에 미국의 스탠다드, 그 한국으로 치면 KS죠, 그죠? KS 마크 해는 데는 미국 스탠다드인데 어떤 스탠다드인가 하면은 코드에 대한 스탠다드입니다. 코드표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코드집의 미국 표준입니다. 조금 전에 이 친구 한번 가볼까요? 이 친구와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를 하기 위한 코드집인데 친구 둘 사이에, 프렌드 사이의 스탠다드겠죠. 이해가 가는 틀인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는 미국 표준 ASCII 코드집이 주어져 있고 ASCII 코드 표는 한 바이트로 이루어집니다. 한 바이트는 8비트죠. 그래서 8비트를 가지고 문자를 만들어주는 코드표 표준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창기, 그러니까 대충 1968년도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컴퓨터가 태동기였습니다. 만들어진 태동기에는 에러가, 오류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내가 저 친구한테 뭔가를 보냈는데 저 친구가 이 사이에 내가 값을 보냈는데 가령해서 10101110 이렇게 보냈는데 오류가 많이 났던 모양입니다. 가다가 한 개가 바뀌어버리는 이런 오류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ASCII는 여기 7비트, 7비트를 코드표로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친구 하나를 에러 체크용 비트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페리티 비트라 이렇게 부르는데, 페리티.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금 7개의 코드는 코드 지표에서 정의졌고요. 이 친구는 정의를 하고 있고,
10101111을 이 친구는 현재 보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여기를 1의 개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 1의 개수가 홀수가 있습니다. 이 1의 개수가 홀수인데 얘를 갖다가 항상 짝수가 되게 이를 비트를 세팅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서 지금 받아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저 친구가 보내고 싶어 했던 101011이 저 친구가 보내고 싶어 했던 코드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비트를 가지고 마지막에 가지고 와서 1을 가지고 와서 개수를 체크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짝수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1의 개수가 짝수가 되니까 여기에서 지금 오류가 없이 도착했구나. 이런 용도로 쓰려고 이 친구들이 처음에 한 바이트 중에서 앞에 한 비트를 빼고 7비트를 이렇게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미국 쪽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한글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이 비트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영어로 자료를 넣으면 잘 동작하는데 이상하게 한글만 넣으면 자료가 다 깨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옛날 프로그램 중에 여기 값을 자기가 읽고 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1 자동으로 체크해주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좀 생기고 있더라. 이렇게 좀 일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자 한번 봅시다. 문자 A, B, 1, 2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가 하면 문자 A는 65로 정의되어 있고 문자 B는 66으로 정의되어 있고 1은 이렇게 표현하고 2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A, B, B, A 아바를 보내고 싶다. 이럴 때는 0, 1, 1, 0, 0, 1, 0, 1 A 0, 1, 1, 0, 0, 1, 1, 0 B 그 다음에 이어서 0, 1, 1, 0, 0, 1, 1, 0 B A 그 다음에 0, 1, 1, 0, 0, 1, 0, 1 이와 같은 비트 시퀀스를 적어 놓거나 보내면은 받는 쪽에서는 8개씩 읽어가지고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다면 아니면 통신선을 타고 왔다라면 얘는 A구나 얘는 B구나 얘는 B구나 얘는 A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이 우리가 숫자 65를 컴퓨터의 메모리에 나타내도 이와 같이 나타내고 되고 문자 A를 적어도 같은 표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는 문자를 썼다. 이거는 문자가 아니고 숫자다라는 것을 읽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구분을 해서 쓰고 구분을 해서 읽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문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108 바이트 중에 한 바이트가 8개 중에 한 비트를 빼고 하니까 0부터 쭉 가서 2의 7제곱 256 종류의 문자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아스키 코드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 1, 2, 3, 4, 5, 6, 7, 8, 9, 10, 10, 11, 12, 13 A가 되었습니까? A가 여기 있네요. A가 지금 보니까 조금 전에 있었던 거 A가 65, 66, 67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앞에서 설명을 할 때 있었던 1 숫자로 적는 1과 문자로 1 적는 게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은 얼마입니까? 1은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는 40, 49 여기는 50 그러니까
이 메모리 안에 49가 적혀 있으면 아 이거는 1이었구나. 50이 적혀 있으면 2였구나. 이런 식으로 읽어내겠습니다. 요때는 문자 1입니다. 문자 1. 문자 1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글은 뭐 여러 좀 학자들이 따라 다르고 우리가 필로에서 분류를 따라 하지만 요렇게 지금 39자로 된 한글을 컴퓨터로 표현하고 싶다. 몇 비트가 필요하죠? 봅시다. 비트가 한 개 있다. 두 개밖에 구분 못 합니다. 두 개 있다. 네 개밖에 구분 못 하죠. 세 개가 있으면은 8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4개가 있으면 16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5개가 있다면 32개를 구분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20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29자라고 정리를 하고 39이 아니고요. 29개의 문자가 있다고 하고 이 문자를 어떻게 표현할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5개가 있다면은 2의 5성 해서 32개의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니까 5개가 있다면은 5비트가 있다면은 우리가 한글 29장은 구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문자는 초기에 미국 쪽에서 컴퓨터를 만들 때는 자기들 문자만 고려를 했겠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문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잠깐 여기서 우선 멈춤을 하고 제가 외부에 있는 문자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표를 가져오기가 좀 어렵게 돼서 못 가져왔고요. 실제로 우리가 쓰고 사용하고 있는 문자가 ASCII는 영어만 다르더라. 근데 이제 한글도 넣고 싶고 다양한 일본어 글도 넣고 싶고 중국어 문자도 넣고 싶고 이런 데 보면 지금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공통으로 쓰는 넣는 한문을 넣는 이런 공간도 필요하게 돼 가지고 유니코드라는 유니버셜 캐릭터 세트 이런 거 정의돼 가지고 16비트를 기본으로 세상에 있는 문자 6만 5천 개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갔어. 여러분들 UTF-8 유니코드를 UTF-16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현재 개발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은 가장 많이 쓰는 코드는 8비트로 나타내다가 조금 더 많이 쓰는 코드가 나오면은 16비트로 나타내다가 그 다음 조금 희귀한 것들이 나오면은 3824, 24비트로 나타내다가 최대 4바이트, 3832, 32비트까지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문자를 늘려 쓰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에 32개 굉장히 많은 문자를 커버할 수 있는 식으로 현재 발달을 해서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게 UTF-8이나 UTF-16을 쓰고 있죠. 유니코드를 또 나타내는 방법이 이렇게 변형되어 조금 더 발달되어 있다. 기본적인 원리는 가변 코드를 쓰더라. 많이 쓰는 건 8비트만 쓰고 굉장히 가끔 쓰는 이런 캐릭터들, 희귀한 캐릭터들은 34바이트로 쓰고 하는 방법을 택함으로 해서 문자를 나타내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자를 나타내는 방법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는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바로 지난 시간에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를 너무 장황스럽게 설명하면서 제가 이게 뭐 바르게
설명했나 싶을 정도로 좀 그런데, 자, 자연계의 소리는 우리 이 소리와 같은 연속적인 신호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책, 자식 숫자, 뭐 손가락 개수와 같이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딱딱 떨어지는 이런 숫자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컴퓨터에 기록을 하거나 할 때, 물론 종이에 기록을 한다면 이런 기록이 굉장히 이제 아날로그 기록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뭐 이렇게 막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뭐 이런 거 판단할 때 참 좋은데,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든 숫자로 나타내야 된다. 숫자로 나타내게 돼.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로 변형해야 되고, 이 친구 사실 실수가 되겠죠. 실수.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이 숫자로 나타내야 되고, 우리가 이런 신호들을 컴퓨터에 이렇게 기록하기 위해서 이 아날로그 신호를 자르기 쉽게 변하면은, 똑같이 흉내내서 기록을 했더라면은 이 친구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가지고 이렇게 작은 신호로 바뀌어가지고 원래 신호의 왜곡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더라. 이렇게 해서 주로 이쪽 숫자로 표현 가능하게 만들자. 이렇게 해서 또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은 숫자로 나타낼 때 디짓을 나타낼 때 뭐 10진수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이진수로 표현을 할 때, 0과 1로 표현할 때 이진 표현이 에러도 없고 오류도 없고 기록 보관도 편하고 이런 장점이 있어서 이진수를 지금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계산은 이와 같은 애들을 이 아날로그 신호가 있다면, 얘를 우리가 보통 이거 숫자로 나타내서 뭐 32.785 이게 뭐 곱하기 2를 한다든지 숫자로 변환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일단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신호가 있다면은 우리가 끊어서 보는 스레시홀드, 우리가 이걸 넣으면 1, 이걸 안 넣으면은 0이다 했을 때 신호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아날로그 신호 같은 경우는 여기를 끊으면은 이쪽은 1, 이쪽 내려가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나타내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런 신호를 나타내기 위해서 간단하게 위로 올라가면 1, 내려가면 0, 1, 0, 1, 0, 1, 0, 1, 0,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나중에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이런 신호들이 그게 다 날라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들을 이렇게 자릅니다. 높이, 뭐 이론적으로 지금 이 변화 속도의 2배의 샘플링을 하게 되면 이게 1Hz거든요. 1Hz일 때 두 분의 높이를 재라. 이렇게 해서 여기는 크기가 뭐 16이다. 여기는 뭐 마이너스 20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얘를 갖다가 숫자를 이진수로 바꿔서 기록을 합니다. 16, 마이너스 2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록을 해서 최종적으로 얘들은 이제 1, 0으로 나타나겠죠. 16에 해당되는 신호, 20에 해당되는 신호, 이렇게 만들어서 아날로그 신호를 이렇게 디지털로 합니다. 숫자로 만들어서 숫자를 이진수로 만들어서 이진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이 일어난다. ABC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숫자 이진수를 가지고 끈을 읽습니다. 끈을 읽어서 이게 16이었구나. 그 다음 끈을 읽으니까 마이너스 26이구나. 그래서 타임 정보는 있으니까 16에 해당되는 점을 찍고 마이너스 20에 해당되는 점을 찍어서 이렇게 복구를 해내죠. 자료를 소리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와 같이 소리를 숫자로 바꾸고 숫자를 이진수로 바꾸고 이렇게 기록된 이진수를 나중에 이렇게 변환합니다. 여기 이제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소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핸드폰을 살 때조차도, 스마트폰을 살 때조차도 스마트폰에
어떤 DAC 덱이 있는지를 보고 이게 이 스마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할 정도로 좀 이미 이제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거죠. DA 컨버터.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마 DAC가 좋은 이런 컨버터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사게 되고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소리는 아날로그인데 얘를 갖다가 우리가 숫자를 찾아가지고 끊어서 정밀하게 자르면 되죠. 정밀하게 잘라갖고 숫자 얼마 여기 20인데 23으로 갔다가 24로 갔다가 마이너스 20으로 떨어지고 한 숫자를 디지털로하고 숫자화하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0과 1이 반복되는 이진수로 변환을 해서 얘로 저장을 했다가 얘는 오차 없이 저장되는 이진수죠. 오차도 없고 나중에 우리가 해석도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틀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얘를 저장했다가 아날로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DAC를 만들어내서 소리도 저장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소리에 대한 그것을 끝내고요. 이제는 화면, 정지 화상 그림에 대해서 사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다 보면 가끔 이렇게 격자가 느껴지는 이게 지금 네모죠, 그죠? 네모.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요, 이렇게 된 모니터에서 사용하지 못할 텐데 사실은 사용이 힘들 텐데 이걸로 영상 보기는 힘들겠지만 요 디스플레이 어떠한 디스플레이가 있더라도 이렇게 격자가 나눠져 있고 이 격자 각각의 색깔을 정해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보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브라운 TV, 아날로그 TV 말고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디스플레이를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를 픽셀이다 이렇게 봅니다. 픽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픽처 그림의 구성 요소, 그림 요소, 구성 요소에서 그런 뜻으로 그림 픽셀이란 단어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림 같은 걸 크게 확대를 하다 본다면은 그림 에디팅 하는 친구들 포샵 하는 친구들은 이런 걸 많이 할 텐데요. 이것을 키워가지고 엣지 부분 수정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할 때 보면은 픽셀이 아마 눈에 보이게 그림의 픽셀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나타내게 되는데 다음 같은 이런 것도 한번 잠시 연습 문제 좀 쉬어간다 생각하고 이 그림이 만일에 정말 검은색과 영어로 완전 검은색과 완전히 하얀색 두 가지로 이루어진 그림이 있다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비트를 최소화해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옛날에 팩스 같은 머신에 많이 썼었습니다. 전화로 그림을 보내는 거죠, 그죠? 팩스 지금도 쓰고 있을 텐데 이제 보면은 1, 1, 1, 1, 1, 0, 1, 0, 1, 0, 0, 0, 1, 0, 0, 1, 0, 1, 0, 1, 1, 1, 1, 1. 실제로 이런데 이것을 보낼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5개, 1, 1, 1 5개 보내지 않고 1이 5개 있다. 0, 1, 0, 1, 0. 0이 하나 있고 1이 하나 있고. 이거 뭔가 잘못 눌러졌네요. 뭔가 잘못 눌러지는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는데 설명 다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더라. 이게 무슨 뭐 큰 의미가 있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옛날 팩스 같은 걸 보내다 보면 일로 뭐한 300 dpi에 한 3000개 점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죠? 3000개 점이 있는데 여기서까지 점을 3칸해요. 그러면 1을 갖다 3000개 보내고 여기 또 1을 3000개 보내고 하는 게 아니라 1이 3000개 있습니다. 그 다음 줄 보니까 또 1이 3000개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버리면은
굉장히 많은 양을 1을 3,000개 찍어서 보내는 것보다 1이 3,000개 있습니다 라고 찍어보는 게 훨씬 더 양이 적어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쉬어가는 시간 넘어가고요. 지금 경자를 쓰는데 옆으로 8, 밑으로 8인 경우에 경자를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고요. 이게 지금 만약에 똑같은 걸 쓰더라도 지금 이쪽으로 16개, 16개 픽셀이 많다면은 경자를 쓰는데 조금 얘가 조금 또 얘보다는 이쪽이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있겠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제 여기서 글자를 하나 골라가지고 직접 한번 이걸 한번 그려가지고 제출해주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점이 여기 만일에 같은 간격이라면은 이 픽셀이 많이 있는 것이 이렇게 적게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더라 라는 걸 지금 조금 전에 여러분들 그 과제 수업 중 과제를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칼라로 나타낼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은 여기에 하나의 픽셀에 우리가 컬러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픽셀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픽셀의 한 비트만 쓰겠다. 여기 컬러 0 또는 1이다. 흑백밖에 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한 개에 대해서 우리가 비트를 두 개로 표현하겠다. 네 가지 색깔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나가갖고 발전을 시켜갖고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는 여기에 3비트를 쓰겠다 하면 색상을 8가지를 나타낼 수 있겠죠. 이렇게 구분되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1바이트를 쓰게 되면은 8비트, 282의 8제곱, 511, 512가지의 진하기를 나타내면서 우리가 하면서 그 여기에 한계에 대해서 RGB 값을 따로 준다면 다시 나가겠습니다. 지금 다음과 같이 이렇게 3바이트 한 픽셀이 있을 때 한 픽셀에 대해서 3바이트를 가지고 각 바이트가 RGB 값을 진하기를 나타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워드라든지 파워포인트 같은 데서 이와 같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잠깐만 다시 한번 자, 우리가 그 파워포인트에서 이런 그림을 그릴 때 도형을 채우기를 할 때 색깔을 여기서 보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색깔이 없습니다. 단색 채우기로 눌러가 보면은 이와 같은 색깔인데 여기도 지금 내가 만일에 원하는 색이 없다 그러면 여기 사용자 지정을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이 선택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데 여기의 값을 여러분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42, 노란색은 조금 많이 넣을까요? 199, 파란색은 조금 적게 넣어볼까요? 20.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이런 색깔들을 변할 수가 있는데, 다시 여기를 보시면 R, 레드, 그린, 블루 해서 최대값 여기가 최대치 256, 그죠? 0부터 255까지. 얘도 색깔을 가장 많이 쓸 거면 어떻게 되죠? 잘못 눌렀습니다. 여기에 완전히 하얀색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바이트 3개를 써서 RGB 값을 조합을 해서 이 색상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0일 때는 블랙이 되고요. 모든 걸 다 칠하면 화이트가 되고 하는 이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컬러 개수는 1600만 개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들이 쓰는 그림 같은 프로그램 보면 여기가 또 2x2, 2x2, 2x2 2에 16선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타내는 첫 번째 값 2의 8성은 여기에 들어와서 0부터 255까지의 값을 가지면서 진하기를 나타내게 되고, 여기는 그림 값의 0부터 250까지 진하기를 나타내게 되고, 여기도 와서 블루 RGB 값이니까 푸른색에 푸른색이 전혀 없다가 푸른색이 가장 센 256까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빛 개념이죠. 빛을 섞을 때 나는 개념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크레파스를 섞을 때, 크레용이나 물감을 섞을 때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색깔이 나온 거죠. 그와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컬러를 표현할 때 각 픽셀당 어떤 컬러 값을 3바이트를 써서 나타내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극장에서 이렇게 스테이지의 컬러를 RGB 컬러 3가지 종류의 라이트, 전등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스테이지의 색깔은 다음과 같이 어떤 라이트가 온, 업 되는가에 따라서 색깔이 바뀝니다. 전부 다 꺼버리면 캄캄합니다. 전부 다 켜면 가장 밝은 화이트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고 이와 같은 불이 온, 업 될 때 이와 같은 컬러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레드는 다음 차이를 반복을 한답니다. 레드는 2분 동안 켜졌다가 2분 동안 오프입니다. 그 다음에 2분 온 됩니다. R이 켜졌습니다. 그 다음 그린을 보겠습니다. 그린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합니까? 그린은 1분 꺼져 있다가 1분 켜집니다. 다음 동작을 반복한답니다. 1분 꺼져 있다가 1분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린. R, 이게 레드죠. 레드가 이제 블루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블루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반복합니다. 4분 동안 켜져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블루고요. 여기는 볼까요? 여기는 블루와 켜져 있죠. 그죠? 블루와 그린을 섞은 색. 앞에 표에서 찾아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잠시 나갔다 왔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그림을 그릴 때 이와 같이 똑같은 면적의 점이 적을 때랑 똑같은 면적의 픽셀이 많을 때 이쪽이 훨씬 더 그림 그리기가 편하죠. 더 자세한 그림을, 더 정확한 그림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1인치 안에 몇 개의 픽셀이 있느냐, 픽셀 퍼 인치, 1인치 안에 몇 개의 픽셀이 있냐를 기준으로 삼고 이걸 보고 이쪽 보고 해상도가 좋다, 더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래서 해상도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도. 얼마나 더 적은 더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도트 퍼 인치, 픽셀 퍼 인치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아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같은 거 살 때 레티나 디스플레이 채택 여부가 아마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을 사느냐 마느냐에 기준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얼마 PPI가 나오는지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과제 제출할 때 내도 좋고 안 내도 좋고요. 그래서 실제로 요 1인치 안에 2.54cm죠. 몇 개 이상의 픽셀이 있다면, 다트가 있거나 픽셀이 있다면 사람 눈으로는 여기 있는 점을 구분해낼 수가 없더라,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 기준이 레티나 디스플레이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그림을 보면서 이거 진짜 신문에 프린트한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도트에 점을 찍어놔서 그림처럼 보이는 건지를 구분해낼 수 없다, 이런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그 TV 화면이나 그 아니면 모니터 화면이 최근에 이제 FHD 시대를 넘어서 HD, 사실 HD 그 TV라고 돈 주고 비싸게 샀더니만 나중에 세월 지나보니까 야 그거는 유사 HD였고 진짜 HD는 이거야. 그래서 풀 HD를 쓰고 있죠. 그래서 TV를 갖다 풀 HD로 바꾸자마자 지금 최근에 와서 그걸 왜 보니 UHD를 봐라. 근데 여기 지금 8K UHD의 더 업 레벨까지 와서 UHD끼리도 사실은 지금도 전쟁을 치고 있습니다. 대단한 세상이 되는데요, 그죠? 이런 UHD가 굉장히 해상도가 높아가지고, 이쪽으로 점이 7680개의 픽셀이 있고, 이쪽으로 4320개의 점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이거 계산 한번 해볼까요? 각각은 칼라입니다. 칼라이기 때문에 이 점 하나가 RGB 값을 가지고 있어서 점 하나가 3바이트입니다. 3바이트. 점 하나가 3바이트고요. 그러면 8비트가 되죠. 이것이 지금 오른쪽으로 7680개가 있고 이쪽으로는 4320개가 있습니다. 자, 점이 여기 이 디스플레이에 점이 7680개가 있고 곱하기 4320개가 있고요. 각 점은 3바이트니까 이렇게 해서 비트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화면 하나가 그렇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그림을 갖다가 우리가 초당 24프레임 정도, 자연스럽게 보려면 한 30프레임 정도를 1초에 이 30장의 사진을 보내면 우리가 그림으로 볼 수 있다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1초에 이 계산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이 0과 1을 여러분들한테 공중파를 타고 보내주면은 여러분들 TV에서 자연스러운 8K UHD 화면을 볼 수 있게 되겠죠. 실제로 초당 날아가는 정보가 아마 여기가 벌써 지금 동그라미 6개가 넘었죠. 동그라미 8개 1000만 단위입니다. 여기 오면 억 단위가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초당 몇억 개의 0과 1을 보내주면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TV를 고해상도 TV를 볼 수 있게 되었고요. 대단한 전송 기술을 사용하고 있게 됐습니다.